사랑일까, 변명일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저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37살, 이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이름은 수진이고 지금은 여자친구 지은과 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남편을 버리고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니. 아마 저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남편과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제 자신만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제 선택이 그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제 감정과 제 행복만 추구했습니다. 그래도 변명은 하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솔직히 동창회에 간 것도 심심해서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일에만 빠져 살고 저는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은을 만난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본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참 예뻐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게 좋았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안 변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요즘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지은이는 제 얼굴을, 제 표정을, 제 말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봐주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관심에 목말라 있었구나. 남편과는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집에 오면 TV만 보고 주말에는 골프만 가고 저한테 관심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제 말에 웃어주고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지은이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이 동창회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도 대충 그냥 그랬어 라고 답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지은과의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건. 동창회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나서 지은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커피 한잔 할래? 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설렜습니다. 남편과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설레지 않았는데, 아니, 남편과 데이트한 게 언제였더라? 기억도 안 나네요.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그냥 동창 만나러 간다고 하면 될 텐데, 아마 제 마음 어딘가에서 이게 단순한 친구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카페에서 지훈과 마주 앉으니 정말 편했어요. 남편과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었어요. 남편과 있을 때는 항상 좋은 아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맞장구 쳐주고 그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하지만 지은과는 그냥 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너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지은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행복한가? 정말 행복한가? 사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아팠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대화, 똑같은 생활. 결혼한 지 7년이니 서로에게 나태했던 것이죠.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설레게 하지도 않고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랄까요. 문제는 또 있었어요.
근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제대로 사랑을 한 적이 없었어요. 7년은 살았지만 남편이 워낙 대봉인지라 제대로 느낀 적이 없어요. 느끼기는커녕 아프기만 했어요. 어느 정도 대봉이냐면 성인무의 아프리카 국가대표급이에요. 매번 찢어져서 병원에 다니라 밤이 괴로웠어요. 남편은 전이도 없이 곧바로 직진하는 바람에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서 상처를 입었어요. 친구들은 오 선생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게 뭔지도 모르라 이 선생만이라도 느껴봤으면 했어요. 그러나 지은의 물음에 고지곳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행복한 건가? 나는 이런 삶을 원했나? 그날 이후로 지은과 만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남편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했죠. 친구들과 모임, 쇼핑, 영화 보러 감, 거짓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날 지은과 헤어질 때 손을 만났는데 손목을 타고 올라오는 찌릿함이 전해왔어요. 헉, 이게 뭐지? 손목을 타고 전해져오는 그 기운은 심장과 머리로 전해지면서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의 흥분감을 주었어요.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세 번째 만남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태원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바에 들어갔어요. 조금 구석진 곳 자리를 잡았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지연이가 나의 손을 잡더니 자신의 옆으로 앉혔어요. 그리고 갑자기 입술을 포개왔습니다. 향긋한 그녀의 혀가 나의 입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나는 지은의 어깨를 끌어안고 나를 밀착시켰어요. 숨이 막힐 듯한 입맞춤이 끝난 후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눈은 나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나는 블랙콕처럼 지은의 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의 손이 나의 블라우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나의 가슴을 부드럽게 애무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나는 보드라운 손의 느낌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해주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지은이가 이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나? 나는 아래가 찌릿찌릿했고 촉촉하게 젖어옴을 느꼈어요. 잠시 숨을 돌릴 때 지은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난 어릴 때부터 널 좋아했어. 그리고 지금도 좋아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나왔어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가 일순간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도 널 좋아해. 말하고 나니 후련했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지만 그것보단 해방감이 더 컸어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악마를 보았습니다. 그 악마는 붉은 현을 날름거리며 나의 예민한 곳을 노리고 들어왔어요. 원래부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인가 봅니다. 나는 이 기분을 그대로 식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바 옆에 있는 이태원의 H호텔로 갔어요. 우리는 가볍게 샤워를 하고 침대 위에 누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나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맷돌이잖아요. 그러나 맷돌끼리도 노는 방법이 있어요. 손과 혀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보드라운 피부는 남자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에요. 지훈이는 나의 귓볼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간질간질하면서도 자극적인 느낌. 그리고 혀는 계속 아래쪽으로 이동했어요. 나는 숨이 탁탁 막혔어요. 현기증이 나고 나는 소리를 마구 질러댔어요. 너무 속이 시원한 거 있죠. 그날 뵌 것이 오 선생인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오 선생은 뭉글뭉글하고 보송보송한 외투를 입으셨어요. 이상한 느낌인데 뭐라고 말로 형연할 수 없어 저런 표현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본 구름 위에 올라간 기분이었어요. 아, 이게 오 선생이구나. 나는 대봉보다 혀가 좋은 것을 알았어요. 몇 번이나 나는 기절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 정말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미안하다거나 죄책감이 든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타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 사이에는 진짜 사람이 없잖아. 나는 그냥 안정감 때문에, 남편은 그냥 외로움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남편이 저를 진짜 사랑했다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결혼이 진짜 사랑에 기반했다면 제가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결국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결론 짓고 싶었어요. 나는 지은과 자주 만났어요. 1박 2일로 동창생 모임을 핑계로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남편과는 오선생을 느끼지 못해서 사랑이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지은이는 나를 구름 위로 올려놓았어요. 묘한 기술을 가지고 나를 몽환 속으로 붕 뜨게 만들었어요. 지은과 가까워질수록 남편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그의 두꺼운 손이 저를 만질 때마다 움츠러들었어요. 그 큰 손은 돌쇠의 느낌이었어요. 그와의 스킨십을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피곤해? 남편이 물어봤을 때 저는 좀 피곤해 라고 대답하며 그의 품을 벗어났어요.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지윤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터치가 싫어졌던 거예요. 남편은 둔감한 편이어서 제 변화를 크게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면 눈치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의 무관심함을 이용해서 더욱 자유롭게 지은과 만났어요. 지은과 함께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웃고, 더 떠들고,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은이는 제 말 하나하나에 반응해주고, 제 표정 변화까지 세심하게 읽어줬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관계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옷을 입든 관심 없어 하는데, 지은이는 제가 립스틱 색깔만 바꿔도 알아봐줘요. 남편은 제 얘기를 대충 들으면서 TV를 보는데, 지은이는 제 눈을 보면서 진지하게 들어줘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제 자신을 더욱 합리화했어요. 남편이 나를 제대로 사랑했다면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야.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제가 너무 자주 외출하면서부터였어요.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네. 매주 나가는 것 같은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공격적으로 반응했어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더욱 방어적인 된 거죠.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한 게 뭐가 있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남편이 뭔가 더 말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화를 내거나 주제를 돌렸어요.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사진 같은 거 없어? 어떤 친구들이랑 만나는지 보고 싶어. 왜? 감시하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했어요. 남편은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봤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이 싫어졌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남편이 의심하는 걸 못마땅하다니.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의심이 우리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혼하자.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을 꺼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지훈과 만날 때마다 행복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당연히 그럴 만했죠. 제가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혼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봤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이 간절히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 사람이 여자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맞지 않아. 계속 이렇게 살면 서로 더 힘들어질 거야. 정말 무책임한 말이었죠.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맞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거니까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상담을 받아보자고, 여행을 가자고, 아이를 가져보자고, 정말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물불 안 가리고 지은이가 그리웠어요. 남편의 간절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집착하지? 나도 싫은데 억지로 붙잡으려고 해? 결국 저는 집을 나와버렸어요. 친정으로 가면서 이혼 서류 준비해달라고 연락했어요.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저의 부모님을 만나 설득하려고 했어요. 나는 남편을 피해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남편은 돌아갔고요. 나는 부모님께 성격 차이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나는 마음이 맞지 않은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혼한 지 6개월 후에 지은과의 관계를 전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저와 지훈이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누군가 봤나 봐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여자와 사귀고 있는 거 맞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죠. 응, 맞아.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이혼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요.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나와 결혼할 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면서. 나도 몰랐어. 지훈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훈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는 걸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거짓말했어?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 어차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잖아.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했거든요. 남편의 방식대로였지만 분명히 나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사랑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이 너무 잔인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요. 지은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가끔씩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특히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면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후회돼? 지은이가 물어볼 때마다 저는 전혀라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복잡한 감정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충격을 받으셨지만 제가 행복해한다며 받아들여 주셨어요. 친구들 중에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다만 그동안 억압당하며 살았던 거야.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거야. 이것도 일종의 합리화였어요. 제가 남편을 배신한 게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은 거라고 포장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안정적이지만 지루한 생활보다는 지은과의 설레고 새로운 관계가 좋았던 거죠. 친구들에게는 항상 피해자인 척했어요. 남편이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결혼한 거야. 결혼 생활이 너무 답답했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 지은을 만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남편이 나를 억압했고 제 진중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을 뿐이지 저를 구속하거나 억압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원하는 건 대부분 들어줬어요. 부모님께도 비슷하게 설명했어요. 엄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사회의 편견 때문에 숨기고 살았던 거야. 남편과는 정말 맞지 않았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 부모님은 제 말을 믿고 지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도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는 숨겼죠.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7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편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부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관계가 나타나자 기존 관계를 버린 거예요. 마치 재미없어진 게임을 끄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것처럼요. 지은과의 관계도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일까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이기적인 선택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두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려고 했죠.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설득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가버렸죠. 이 모든 걸 인정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아마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처보다는 제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남편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게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남을 위해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지은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남편과 있을 때보다 훨씬 더요. 그럼 이게 제가 내린 옳은 선택 아닌가요? 물론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해요. 더 솔직했어야 했고 더 정직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이 만족스러워요. 사실 저에게는 변명이 많아요. 남편도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익숙해서 편해서 함께 있던 거야. 어차피 우리 견우는 실패작이었어. 내가 떠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끝났을 거야. 통증보다는 구름 위에 오르는 맛이 좋아. 그것을 안 이상 버릴 수가 없어. 사랑에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야. 인생은 짧아.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이유가 없어. 이런 변명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변명들로 제가 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저는 결국 남편을 배신했어요. 7년간 함께 산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일방적으로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해요.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저는 제 행복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지은과 함께 살고 있어요. 행복하냐고요? 네, 행복해요. 남편과 살 때보다 훨씬 더요. 그럼 이게 제가 내린 옳은 선택 아닌가요?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나요.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내가 더 중요해요. 나의 몸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사랑해요. 그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만이 나와 살 수 있는 것이에요.